네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각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의 인권 보호라든지 또 수사 효율성 문제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부분에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다르다고 보진 않고 우리 황문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지금은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검찰 제도가 문제가 일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잘못한 여론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런 사건 수사로만 보면 검찰 개혁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에게는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여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 개혁의 시간이니까 무조건 검찰부터 때려잡고 봐야 된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논의에서 크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형사사법의 제1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자 피고인의 인권 보호는 2차적 목적입니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이 수조 원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지금 각종 코인 사기, 그다음에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이 과연 그런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 대응할 수 없다고 할 때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대 범죄, 중대 범죄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수사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어서. 그래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게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것이라면 물론 있을 수 있는 말씀들이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이건 좀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 기관의 입장에서의 개혁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법률 시장의 큰 변화라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변호인을 사고 또 아까 김현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이런 말이 있다시피 적절하게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 속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큰 변화가 있고 수사기관이 여러 개로 다변화됐을 경우에 과연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가 이제 공소유지를 하는데 수사를 전혀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제대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지금 검찰개혁 문제, 그다음에 형사사법 제도 개편의 문제는 국가적인 어떤 사법 비용하고도 문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최고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한 기관도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폭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찰도 어떻게 하면은 더 기능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에 맞춰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절차법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이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일단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상위법부터 이렇게 막 바꿔놓고 나서 그 사이에 그 시차에 따라 생기는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지는 것보다도 지금 발의된 4개의 법안과 함께 이런 절차법도 동시에 논의돼서 최대한 인권 침해가 없고 또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생각을 혹시? 아니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제 여기도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공수처의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잘 안 된 케이스입니다. 공수처를 일단 출범시키고
출범시킨 이후에 공수처를 제대로 보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됐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그런 관심도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공수처가 사실 방치됐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논의되고 있는 이런 절차, 이런 구조개혁 법안들이 그런 이유로 미뤄지게 되면 아마 쭉 밀려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채워넣는 방법을 동시에 논의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동시에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한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시행 원안을 주잖아요. 언제부터 이제 실행하는 것처럼 시행관을 미리 하는 걸로 입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동시에 이렇게 논의하는 식으로 이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저는 결국 공수처법처럼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는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